예, 이어서 라모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볼 경제는 가장 좋은 이그젠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찰리와 초콜릿 팩토리고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공장 바깥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 원카, 이게 윌리 원카죠. 예, 윌리 원카의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은 이제 크게 두 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스페이스,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부문이에요, 부문.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은 연구실인데요. 이제 윌리 원카의 연구실에서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콜릿을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TV로 초콜릿을 이렇게 보내고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일종의 R&D 섹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공간은 그러니까 팩토리고 팩토리에서는 정말로 그냥 초콜릿을 생산하는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에서 봤듯이 그때는 우리가 마인랜드라고 하는 이그젠플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인랜드. 마인랜드와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찰리는 등장하지 않고요. 윌리 원카와 초콜릿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형 내에는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보시면 이 사람들이 룸파입니다.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그젠플인데 모두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룸파가 노동을 제공을 하고 우리 모형 라모 모형에서는 자본 스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아이디어와 룸파라고 하는 이제 레이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룸파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사람 보통 어린이보다도 키가 굉장히 작은 그런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우리 모형에서 라모 모형에서 윌리 원카와 초콜릿 팩토리입니다. 찰리는 안 나오고요. 윌리 원카의 역할은 사실 이제 일종의 거시경제학의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베네볼런 딕테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독재자. 예. 그러니까 사실 윌리 원카는 일종의 베네볼런 딕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 전체 구성원들의 웰페어를 그러니까 뭐 일종의 효용이라든가 혹은 뭐 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윌리 원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음파 중에서 몇 퍼센트를 R&D 부문에서 일하도록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초콜릿을 만드는데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피키하게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찰리와 초콜릿 팩토리의 전체의 어떤 전체를 위해서 가장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캐릭터 그대로요. 조니 뎁이 연기했던 바로 그 역할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사실상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R&D 섹터에서 R&D 섹터에서 생산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의 관심인데요. 그래서 AT라고 표현을 하고 AT는 이제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 KT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T는 사실 T 시점까지 축적된 경제 전체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리키는 것이고 라모 모형에서의 AT는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의 총량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실 혹은 뭐 R&D 부문에서 개발된 놀라운 아이디어들은 이제 계속해서 축적이 돼요. 물론 이제 너무 오래 지난 아이디어들은 진부할 테니까 더 이상 뭐 가치가 없거나 그럴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다 쓸모 없어지겠죠.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초콜릿 생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초콜릿 생산을 늘리는데 혹은 효과적으로 생산해내는데 혹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라머 모형에서의 공간은 크게 두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R&D 섹터고 다른 하나가 이제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곳이 팩토리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R&D 섹터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이제 T 시점까지 만들어진 아이디어의 총량, 뭐 아이디어의 스탁, 날리지 스탁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AT를 뭐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혹은 뭐 날리지 스탁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스탁, 아이디어 스탁을 이제 AT라고 표현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이 AT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R&D 섹터에서 일을 하는 움파 룸파들에게 또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축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아이폰 12가 나왔나요? 하여튼 뭐 아이폰 12가 8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이폰 1부터 아이폰 12가 8라고 한다면 그럼 아이폰 13을 만들 때 아이폰 1부터 아이폰 12가 일종의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R&D 부문에서 AT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는 팩토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AT를 활용을 해서 초콜릿을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보시죠. 이런 의미에서 AT라고 하는 것은 R&D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팩토리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생산 부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보통 움파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움파룸파는 R&D에서 일을 하거나 팩토리에서 일을 해야 돼요. R&D 섹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팩토리에서 일을 할 수 없고 팩토리에서 일을 하는 움파룸파는 R&D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움파룸파는 기본적으로 경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벌리 합니다. 라이벌러스 합니다. 하지만 AT라고 하는 날리지 스탁 혹은 아이디어 스탁은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가 AT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과거로부터 쭉 축적이 돼서 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R&D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팩토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R&D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팩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수준이 경감되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고 마찬가지로 팩토리에서 사용이 된다고 해서 R&D에서 사용되는 그 영향력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AT는 R&D 섹터와 팩토리 섹터에 동일하게 같은 수준, 같은 퀄리티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T를 비경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용이 된다고 해서 저쪽에서 사용할 때 뭐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 스탁의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T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머 모형에서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합적인 재화는 노동 자본인데 여기에서 이제 움파룸파 노동에 해당하는 움파룸파가 경합적인 재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object와 아이디어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object에 해당하는 것이 움파 룸파인 레이버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nowledge stock 혹은 AT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윌리 원카의 초콜릿 제국에는 모두 L명의 움파룸파들이 있어요. 이 L명은 R&D 섹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더하기 팩토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전체의 인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움파룸파가 이 경제의 구성원들이고 인구 L을 인구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움파룸파들이 있고 이 중에 이제 일정 비율은 윌리 원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윌리 원카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람다의 L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람다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변수입니다. 람다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 마이너스 람다의 L명은 이제 공장 혹은 뭐 초콜릿 생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람다가 0.5라고 한다면 전체 L명 중에서 절반은 R&D 섹터에서 일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팩토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반씩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에서는 초콜릿을 생산을 할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초콜릿이 생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초콜릿 생산 함수가 바로 그것인데 t 시점 초콜릿 생산은 YT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바로 GDP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콜릿밖에 물론 이제 사실 찰리 앤 더 초콜릿 팩토리 영화를 보시면 뭐 캔디도 만들고 뭐 되게 많은 걸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리트를 만드는데 여기선 그냥 초콜릿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GDP. 그래서 생산은 초콜릿 생산에 투입된 움파룸파들의 숫자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축적된 날리지 혹은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축적된 아이디어들을 AT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바로 1 마이너스 람다의 L이었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람다의 L이 바로 팩토리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투입 노동이고요. 오른쪽이 그 다음에 왼쪽이 바로 날리지 스탁이에요. 아이디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 생산함수가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모 모형에서 사용하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뭐 터무니없지도 않고요. 터무니없는 생산함수도 아니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가 모형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모형을 풀어야 돼요. 솔로 성장 모형에서 우리 풀었던 것처럼 라모 모형의 모형도 풀어야 되는데 풀려면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면 그럼 우리가 쉽게 여러분 그 그림 그릴 때도 그렇잖아요. 그림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가능한 작게 혹은 가능한 압축하고 뭐 이렇게 처음에 그림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단순화하면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쉬운 것처럼 우리도 과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정말 너무 현실적인 걸 그리고 싶어서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다 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면 나중에 결과에 갔을 때 너무너무 복잡한 게 나올 거예요. 완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비교적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만 단순하게 이렇게 남겨두고 모형을 시작하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제 모형을 조금씩 너무 그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하지 말고요. 조금씩 이제 현실성을 가미하면 더 좋은 모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움파룸파의 숫자, 팩토리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를 이제 곱해서 초콜릿을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섹터를 앞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쪽이 R&D고 이쪽이 공장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T 시점까지 축적이 된 아이디어를 이제 AT라고 썼었는데 지금 이퀘이션 1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초콜릿이 생산되는 방법, 생산함수가 있는데 그 생산함수는 이 AT와
움파룸파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움파룸파의 숫자가 L인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1 마이너스 람다의 L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실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는 람다의 L이 되겠죠. 자, 그러면 R&D 섹터에서는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가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의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정은 이퀘이션 1 우리가 봤고 두 번째 이퀘이션 2를 여기서 볼 텐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가정은 사실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가정도 그렇고 두 번째 가정도 사실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고요. 비교적 현실을 잘 묘사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만큼 현실을 잘 묘사하는가를 여러분들께 뚜렷한 증거를 제시를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가정이 현실과 크게 현실에 배치되지 않는다,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제 마음대로 아이디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초콜릿은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가정들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현실과 비교적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둘 다 기본적으로 현실에 근거했지만 비교적 단순화한 함수다 혹은 표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생산 함수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어떻게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는 비경합적인 재화,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움파룸파는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R&D 섹터에서 일하는 움파룸파가 동시에 초콜릿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초콜릿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 움파룸파만 초콜릿을 만들 수 있고, 연구실에서 일하는 움파룸파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R&D 섹터에서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생산함수가 바로 이퀘이션 넘버 2예요.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요. 델타의 AT 플러스 1, 이 left hand side는 이건 이제 그 증가분을 표현한 것이고요.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의 AT 플러스 1은 말로 표현하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아이디어의 증가분이에요. 그 추가로 늘어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T 시점에 우리는 AT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 혹은 날리지 스탁이기 때문에 AT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AT를 가지고 뭔가를 새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한 기간 뒤에 우리가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총량 혹은 날리지 스탁은 바로 AT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T기와 T 플러스 1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디어 스탁이 아이디어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아이디어 생산함수가 되고, 그 아이디어 생산함수는 크게 몇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G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의 총량,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델타 A가 감가상각률입니다. 그 다음에 AT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컴포넌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얼마나 생산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초콜릿 생산함수와 매우 비슷합니다. 공간이 없어서요.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델타의 AT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은 기본적으로 초콜릿 생산함수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그 초콜릿 생산함수를 다시 한번 보면 초콜릿 생산함수에는 지금까지 축적한 아이디어들과
공장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결합해서 초콜릿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퀘이션 1을 보면 여기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축적한 아이디어의 총량과 레이버가 결합이 돼서 초콜릿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게 아이디어 생산함수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의 총량, 아이디어의 총량과 바로 람다의 L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연구소 움파룸파의 숫자예요. 연구소의 레이버입니다. 1-람다만큼은 팩토리로 갔고 람다만큼은 이제 R&D 섹터에 맞기 때문에 R&D 섹터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바로 람다 L이 되고요. 그래서 초콜릿 생산함수와 매우 유사하게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의 총량과 R&D 섹터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G는 바로 R&D 부문의 상대적인 생산성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가 높을수록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G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혹은 뭐 적은 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그냥 우리가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는 이 G라고 하는 값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G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두 번째 텀은 과거의 아이디어나 과거의 지식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식들이 출현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제 소멸되거나 혹은 더 이상 뭐 맞지 않는다든가 불필요하다든가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자본 스탁도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마모가 된다고 앞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냈던 발명했던 이런 것들이 일정 비율로 마모가 될 거예요. 소멸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실 obsolete해지는 것이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축적한 아이디어 스탁이 80인데요. 80의 일정 비율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총량이 마모된다, 소멸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A는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자본 스탁의 감가상각률을 델타로 표현했었는데요. 이건 아이디어 스탁의 감가상각률이니까 델타 A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델타 A는 이제 아이디어 혹은 지식의 감가상각률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디어 혹은 지식의 총량은 첫 번째 이 생산함수겠죠, 그렇죠? 생산함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과 R&D 섹터에 투입된 노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물론 생산성 G도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가 마모되거나 소멸될 텐데 소멸되는 비율이 바로 델타 A다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머 모형은 첫 번째 이퀘이션 초콜릿 생산함수와 두 번째 이퀘이션 아이디어 생산함수에 의해서 그 라머 모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솔로우 성장 모형을 풀듯이 이제 라머 모형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움파 룸파 레이버 L과 아이디어 스탁 A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움파 룸파 레이버죠. 네. 움파 룸파는 경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R&D 섹터에 투입된 움파 룸파들이 동시에 공장에 가서 초콜릿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R&D 섹터에 투입된 움파룸파는 이제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에만 전념하게 되고, 네, 공장에 투입된 움파룸파들은 초콜릿 생산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경합적이에요. 네, 앞서 한번 이퀘이션 1과 2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퀘이션 1에도 A가 들어가 있고 초콜릿 생산함수에도 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함수에도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 시점까지 축적한 아이디어 총량 혹은 knowledge stack은 동시에 두 섹터 공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이디어 생산 연구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스탁 혹은 아이디어 A는 비경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 투입이 될 때 뭐 제한을 받거나 혹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형을 풀어야 되는데요. 모형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첫 번째 이퀘이션은 초콜릿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퀘이션은 knowledge stack이 어떻게 evolve 하는가, 그러니까 자본 스탁의 love motion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G의 AT의 람다의 L 마이너스 델타 A의 AT라고 썼는데요. 이게 이퀘이션 2입니다. 여러분 솔로우 성장 모형의 자본 스탁의 러브 모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가 러브 모션을 이렇게 썼었어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A의 S의 A의 KT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델타의 KT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었었냐면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 바로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net investment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솔로우 성장 모형인데 그 솔로우 성장 모형의 K를 라머 모형으로 가지고 올 때는 이걸 A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우 성장 모형의 로어 오브 모션을 제가 이렇게 A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A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A가 사실 라머 모형에서 A인데 그냥 지워버리죠. 그래서 A 바꿔보고 A로 바꿔보면 사실상 동일한 거예요. 보시면 바로 라머 모형에서 AT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이게 바로 얼마만큼의 자본이 늘어나는가 라고 하는 솔로우 성장 모형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right hand side를 보면 자 이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이 텀이 투자가 되는데 라머 모형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에 이제 레이버 인풋이 들어간다는 것, 움파 룸파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동일합니다.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감가상각되는가? 솔로우 성장 모형이고요. 라머 모형에서는 아이디어 스탁이 얼마만큼 감가상각되는가. 사실상 이퀘이션 넘버 2, 라머 모형에서의 이퀘이션 넘버 2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 스탁의 러브 모션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형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최초에 그러니까 윌리 원카가 얼마만큼의 아이디어 스탁을 가지고 초콜릿 팩토리를 시작하는가 바로 A0가 있어야 돼요. A0를 모르면 출발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형을 사실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윌리 원카도 아버지로부터 초콜릿 팩토리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때 그 A0 가지고 있었던 날리지 스탁이 이제 A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변수들을
뭐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1인당 변수로 바꿔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1인당은 이 1인은 움파 룸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중요한 시리즈는 움파룸파예요. 그래서 움파룸파 1인당 초콜릿 생산량, 움파룸파가 국민들이고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YT가 초콜릿 생산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 팩토리 전체 초콜릿 생산량이 YT고 이걸 전체 움파룸파의 숫자 L로 나눴습니다. 제가 L에는 T를 그러니까 서브스크립트 T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움파룸파의 숫자는 이제 일정한 거예요. 시간이 변해도 움파룸파의 숫자는 늘거나 줄어들거나 죽지도 않고 새로 태어나는 움파룸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이고요. 뭐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이 바로 초콜릿 생산함수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1 람다의 L 이게 이퀘이션 1이었었는데요. 양변을 L로 나누면 자 이쪽에서 L이 없어지고요. 자,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YT 나누기 L을 small yt 1인당 초콜릿 생산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인당 GDP는 이제 1인당 GDP라고 읽어도 괜찮죠.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T 시점까지 축적된 아이디어의 총량이 바로 1인당 GDP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팩토리에 투입되는 공장에 투입되는 움파 룸파의 비율이에요. 이게 1 람다가 뭐였었냐면 이제 윌리 원카가 얼마만큼의 움파 룸파를 비율이겠죠. 얼마만큼의 움파 룸파를 초콜릿 생산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람다 1 람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또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중요한 컴포넌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 원카의 초콜릿 제국은 초콜릿만 생산하기 때문에 1인당 초콜릿 생산량을 1인당 GDP라고 제가 불렀고요. 1인당 GDP 스몰 yt는 t 시점까지 축적한 아이디어들 AT와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비율, 움파 룸파의 비율 1 람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시간 맞춰서 끝내려고요. 이제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시간 맞춰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solving the Raman 모형 이 파트는 다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